자, 안녕하세요. 자, 집합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인 부분 집합 관계에 대해서 쌤하고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 말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자, 그 내용 풀면서 복습 좀 하고, 자, 그리고 오늘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 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하시고, 자, 교재 24페이지 봅니다. 자, 현재 집합 A는 2하고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자, 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12의 양의 약수라고 조건이 주어졌죠.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문제는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과시화돼서 눈을 볼 수 있게 조금 고친 다음에 하는 게 문제 풀 때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12의 약수면 1, 2, 3, 4, 6, 12 적어놓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X는 집합 A는 포함하고 자기 자신은 집합 B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집합 X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집합 X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집합이 과연 몇 개입니까? 하고 질문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호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구하는 집합 X는 일단 자, 오른쪽을 셈이 가리고 왼쪽만 바라본다면 집합 A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집합 A가 집합 X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집합 X는 뭔지는 몰라도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즉 A가 가지고 있는 2, 4라는 원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원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 4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을 가려보면 집합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면 집합 X는 이 1, 2, 3, 4, 5, 6, 6, 12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 B를 벗어날 수는 없죠.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연결을 해보자면 내가 구하는 집합 X는 집합 A를 포함해야 되니까 원소 2, 4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면서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을 구할 때 2, 4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배웠죠. 2, 4를 지우고 남아있는 원소 1, 3, 6, 12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4승 16개가 되죠. 그래서 바로 내가 구하는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은 2, 4를 포함하면서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소 집합 16개는 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답은 16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요거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것보다 밑에 확인 체크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확인 체크 26번을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확인 체크 26번 봅니다. 다음 중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가 될 수 없는 것을 한번 나왔죠. 자, 집합 A는 원소 0, 1을 가지고 있고, 자, 집합 B는 0, 1, 2, 3을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하는 집합 X는 A는 포함하고 집합 B에는 포함되는 그런 집합이죠. 그 말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 내가 구하는 집합 X는 원소 0, 1을 포함하면서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0, 1을 지우고 남아있는 2, 3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실제로. 자, 그러면 2, 3을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면 공집합 2, 3 그리고 2, 3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2, 3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을 구하긴 했는데 현재 집합 X는 집합 A를 포함해야 되니 0, 1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건이 지금 이제 빠져있죠. 여기다 0, 1을 쓰라는 얘기죠. 확인해 볼까요? 자, 내가 구하는 집합 X가
A는 포함하고, 즉 0, 1은 가지고 있으면서 집합 B의 분자. 요 집합 볼까요? 0, 1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합 B의 분자 맞죠? 0, 1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합 B의 분집합. 0, 1을 가지고 집합 B의 분집합. 맞죠? 답은 이렇게 4개가 가능한데, 자, 보기 중에 될 수 없는 것은 4번에 1, 2, 3은 안 되죠. 정답 이렇게 4개.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쌤이 복습 삼아 마지막 나온 문제 하나를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2강을 통해서 집합의 뜻과 원소,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 자, 그리고 지난 시간과 요번 시간에 연결했던 부분집합 관계, 자, 요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오늘은 자, 이 4번째 내용에 이어서 자, 새로운 내용 하나는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단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용어에 대한 약속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어차피 안 할 수는 없고 빨리 집중해서 자, 의미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세요. 자,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산이라고 하면 자, 지금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수에 대한 사칙 연산이죠. 1과 2를 더하면 3이 된다는, 그 다음에 2와 3을 곱하면 6이 된다는 그런 수에 대한 사칙 연산인데, 그러면 수두리 사칙 연산으로 계산을 할 수 있듯이 집합간에서도 연산의 개념이 있다는 거지. 물론 그 연산의 방법이 혹은 그 결과가 수적인 연산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연산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에서 하는 연산은 어떤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에서 자, 지금 쌤이 4가지 연산, 사칙 연산처럼 4가지 연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합집합. 자, 쌤이 이름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두 번째는 교집합. 자, 세 번째는 차집합.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여집합이 됩니다. 자, 쌤이 요거는 자, 왼쪽 편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예를 가지고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집합 A는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고, 자, 집합 B는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이 두 집합을 가지고 선생님이 4가지 연산을 통해서 집합을 한번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 보자면, 첫 번째,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호로는 요런 기호를 쓰고, 자, 요 컵 안에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 원소를 다 담는다라고 개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단 원소를 쓸 때 중복되는 원소를 2번 쓰진 않죠. 자,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 원소를 모두 모은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합 A 원소가 1, 2, 3이고, 자, 집합 B 원소 3, 4인데 3은 중복되잖아요. 한 번만 쓰고 4를 쓰면, 그러면 지금 이 집합 안에는 집합 A의 원소 1, 2, 3과 집합 B 원소 3, 4 모두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집합을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U자 기호를 쓴다는 거. 자, 이게 합집합의 개념. 자, 두 번째, 수의 연산에서는 더하기 개념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집합인데, 연산에서는 뭐 곱하기 개념인데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교집합은 기호로는 U자를 뒤집은 요 모양을 쓰고, 자, 교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집합 A 안에도 들어가 있고 집합 B 안에도 들어가 있는 공통된 원소를 모은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하고, 자, 지금 이 집합의 교집합 원소는 3이죠. 공통된 원소는. 그래서 그 공통된 원소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하고, 읽을 때는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라고 읽고 기호는 이 모양으로. 자, 세 번째 차집합입니다. 자, 요 개념을 조금 잘 들어봐야 돼. 차집합은 빼기의 개념인데, 자, 집합에서 빼기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잘 봐. 5에서 2를 뺀다는 개념은 답이 3이잖아? 5개 중에 2개를 빼고 남은 걸 쓰는 거죠. 남은 게 3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A 차 B라는 기호를 쓰면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다는 뜻인데, 역시 수와 마찬가지로 집합 A 원소 중에 집합 B를 빼고 남은 걸 써야 되는데, 그럼 집합 B를 뺀다는 말은 뭐냐면, 현재 집합 A가 원소가 1, 2, 3이죠. 이 중에 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는 3이잖아. 결국에는 집합 B를 뺀다는 말은 A와 B의 공통된 원소를 뺀다는 뜻입니다. 집합 A에서 집합 AB의 공통된 원소를 빼고 남은 걸 쓰라고. 그럼 1, 2가 남죠. 그래서 A 차 B는 1, 2라고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5 빼기 2와 2 빼기 5는 확연하게 다른 거잖아. 자, 그럼 차집합에서는 B 차 A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B 차 A는 B를 기준으로 B에서 A하고 공통된 원소인 3을 빼고 남은 걸 써요. 그럼 4죠. 그래서 B 차 A는 4다. 자, 그런데 살포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차집합은 왜 요거 2개를 바꿔서 2개를 보여주는데 합집합과 교집합은 왜 요거 2개 자리 바꿔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A 원소와 B 원소를 모으는데 A를 먼저 집어넣고 B를 나중에 집어넣는 걸 이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B 원소를 먼저 집어넣고 A 원소를 집어넣어도 다 모은 것은 B 합집합 A라고 표현할 텐데, 그럼 이거하고 이게 달라요? 얘가 1, 2, 3, 4인데 얘는 1, 2, 3, 4 아닙니까? 같죠? 그래서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똑같습니다. 교집합도 생각해봐. A 원소와 B 원소의 공통된 원소를 찾는 거나 집합 B의 원소와 집합 A 원소의 공통된 원소를 찾는 게 다릅니까? 같죠? 이것도 같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차집합은 A에서 B를 뺀 결과와 B에서 A 뺀 결과는 전혀 다른 집합이 나오죠. 차집합은 2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여집합은 이 여자가 여러분 한자에서 여가 시간 할 때 쓰는 나머지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지울게요. 자, 4번째 여집합은, 자,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자,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정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 자, 지금 A 집합 1, 2, 3, B 집합 3, 4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체 집합이라는 걸 쌤이 한번 정해줄게. 전체 집합을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라고 칩시다. 1부터 5까지. 자, 쌤이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집합은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볼 때 여기에서 집합 A를 뺀 나머지 집합, 그거를 우리는 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어깨에 조그맣게 C자를 씁니다. 읽을 때는 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도려내고 남은 걸 쓴다고. 계산 방법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에서 1, 2, 3을 빼고 남은 것은 4, 5가 되겠지. 자, 그게 A의 여집합. 그럼 B 여집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B 여집합은 역시 기준은 전체야. 전체에서 B를 뺀 나머지를 쓰는 거죠. 그럼 3, 4를 뺀 나머지는 1, 2, 5가 되겠네요. 그게 여집합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자, 집합의 연산은 4가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있고, 실제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왼쪽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집합을, 이게 원래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전 얘기지만.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만약에 집합 단원을 배우는 상황이었다면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각각의 집합들의 정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의를 써놓고 다음에 틀린 거 찾으세요. 그게 시험 문제 꼭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고등과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딱히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 집합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거까지 한번 파악해보는 게 좋은데 지금 선생님이 좀 지루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합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이 뜻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자, 합집합. 선생님 앞에 기호를 쓸게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쓸게. 자, 요 두 가지 집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와 B 합집합은 분명히 원소 나열법으로 1, 2, 3, 4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원소들의 공통된 특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조건제시법이잖아? 그럼 요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면 A 합집합 B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X는 집합 A의 원소 또는 X는 집합 B의 원소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봐. 여기 합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1이라는 원소는 원래 어디에 있던 원소죠? 어느 집합에 있던? 집합 A가 가지고 있던 원소죠.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중에 1이라는 애는 집합 A의 원소였다 그 말이고, 근데 이 4라는 놈을 잘 보니까 4는 원래 어느 집합에 속해 있던 원소죠? B 집합에 있던 원소죠.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중에 4는 집합 B의 원소였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집합 A의 원소였거나 또는 집합 B 원소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합집합의 정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교집합 보겠습니다. 자, 교집합을 구하면 자, 교집합은 공통된 원소니까 3이 되죠. 근데 이 원소 3의 특징이 집합 A에도 들어가 있었고 동시에 집합 B에도 들어가 있던 원소, 공통된 원소인 거죠. 그럼 얘를 표현을 하자면 X바 X, 즉 3이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도 되고 그리고 동시에 집합 B의 원소도 됐었다는 동시에 만족하는 그리고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겠죠.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동시에 만족합니다. 다음 차집합 볼게요. 자, A 차 B. 자, 차집합 원소는 1, 2, 3에서 공통연소 3을 빼고 남은 거니까 1, 2죠. 자, 그러면 1, 2의 특징은 뭐냐면 1, 2의 특징은 자, X바 X는 자, 차집합의 원소 X는 그에 대한 설명이죠. X는 1, 2는 집합 A에만 있었고 집합 B에는 없는 원소죠. 얘는 B를 뺐으니까. A차 B라는 말은 A에서 B를 뺐으니 B 원소 중에 남은 애는 이 안에 있을 수는 없죠. 절대로 B는 다 빠져나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표현하자면 X바 X는 A 집합의 원소는 되고 동시에 절대로 B의 원소는 안 되죠. 빠져나갔으니까. B의 원소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차집합 원소 1, 2는 집합 A에 있던 원소고 B의 원소는 뺐기 때문에 B의 원소는 아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여집합입니다. 자,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면 A의 C라고 쓰고, 자, 얘는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을 선생님 아까처럼 1에서 5까지 자연수라고 보고, 자, A를 뺀 나머지는 4, 5가 되죠. 4, 5는 아까 선생님이 계산할 때 이미 설명해 전체에서 A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 말은 자, 여집합의 원소 4, 5는 전체 집합에 있었던 원소인데 4, 5는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던 원소인데
A를 뺀 나머지니까 동시에 X는 집합 A의 원소는 아니더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네 가지 연산, 집합의 연산 네 가지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그 뜻들을 한번 써봤는데 특징을 잘 보면 합집합만 또 늘이죠. 합집합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죠. 잘 생각해봐. 머릿속에 한번 정리. 합집합은 두 집합의 원소를 모두 모았기 때문에 어떤 원소는 A라는 집합이 있었었고 어떤 원소는 집합 B에 있었던 원소다. 또는 X는 집합 A의 원소였거나 또는 집합 B 원소다. 교집합 원소 3은 A 원소도 되고 B 원소도 되는 동시에 맞추면 그리고 집합 A 원소도 되고 그리고 집합 B 원소다. 차집합은 A에서 B를 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A 원소만 남아있죠. B하고 공통된 건 뺐죠. 그래서 차집합 원소 X는 집합 A의 원소 그리고 집합 B 원소는 아니더라. 자, 그리고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니까 차집합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세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뺐으니 전체 집합의 원소는 되고 그리고 A 원소는 안 되더라. 자, 이게 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선생님이 요거를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도 있고 조건 제시법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도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살펴보시 왼쪽에다가 요 집합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한 그림을 한번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합집합은 자, A 집합과 B 집합이 있다면 합쳤으니까 색칠을 해서 합집합인 부분을 나타내자면 전체다죠, 전체다. 이게 A와 B 합집합. 자, 두 번째 교집합은 A와 B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지금 겹치는 부분이 공통되겠지, 이 부분. 이걸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차집합 그림 잘 보세요. 자, 차집합은 A하고 B가 있을 때, 자, A차 B는 A에서 공통된, A와 B의 공통된 부분을 빼고 남은 거니까 여기에 색칠해준다. 여기. 자, 그리고 선생님이 B차 A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B차 A는 B에서 A하고 공통된 이 부분을 빼고 남은 거니까 여기에 색칠해야 되겠지. 이게 B차 A 그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요 A차 B 이 부분 있죠? A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남아있는 이 부분, 이걸 선생님은 표현할 때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순수 A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다면 순수 B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A차 B는 순수 A, B차 A는 순수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의 표현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집합은 전체 집합은 보통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 그려주는데 이게 전체 집합이고 그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항상 어떤 집합이든 전체 집합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데 네 가지 알고 싶은 부분은 A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이 A를 뺀 나머지 이 바깥쪽이 바로 내가 알고 싶은 A의 여집합 영역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A차 B, B차 A, A의 여집합. 얘는 A 여집합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 쌤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과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다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자, 수에서 사칙 연산을 하듯이 집합에서도 연산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물론 수학으로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설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네 가지에 대한 문제를 교재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 자, 쌤이 개념 강의는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잠시 후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